이번 주 수학의 왕도의 주인공 송영상군. 2017년도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건국대학교 수의학과에 입학, 수의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고3 6월 모의고사 때 수학이 3등급이 나왔어요. 원하는 꿈에 다가기 어려운 성적이었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풀 수 있을까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적이 더 올라갔던 것 같아요. 수능 직전 모의고사에서까지도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했던 영상군. 하지만 수능에서 당당히 1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데 짧은 시간에 수학 3등급에서 1등급을 달성한 영상군의 수학 공부법은 무엇일까? 수학의 왕도에서 공개된다. 입시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했지만 영상군의 공부는 끝나지 않았다. 전공 과목 공부 중 머리를 식히는데 쉬며 즐기는 것은 게임도 휴대폰도 아니다. 이거 공간 추리 문제인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풀다가 요새도 가끔 재미삼아서 풀곤 해요. 수능을 마친 지금은 가끔씩 재미로 풀어보는 공간 추리 문제. 하지만 과거엔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될까 해서 풀어보던 문제였다. 과연 어떤 과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걸까? 사실 저는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가지고 다른 과목들에서는 그래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줬었는데 수학이 갈수록 막바지에 6월, 9월 모의고사 때 흔들리더라고요. 보니까 기하와 벡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능 등급을 가르는 거는 기하와 벡터가 큰 주요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하와 벡터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문제에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했어요. 평소에 공부할 때도 다른 수학 과목들에 비해 어렵게 느껴졌던 기하와 벡터. 그 중에서도 공간 벡터와 방정식 문제들은 어렵게만 느껴졌다. 공간에서 도형을 다루는 문제를 단순한 상상으로 풀어나갈 수 없었기 때문인데 어떻게 풀어야 실수 없이 문제를 풀까 고민하던 영상군. 긴 고민 끝에 공간 지각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부턴 좌표축을 잡고 공간 도형을 그려서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문제에서 어떤 입체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일종의 몽타주를 잡는 거죠. 좌표 공간에서 그 입체가 어떻게 존재를 하는지 그런 것부터 위치관계를 명확하게 해줘야 문제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빨리 깨달았더라면 수학 공부가 더 재밌었을 텐데 뒤늦게 이 공부법을 깨달은 것이 늘 아쉬웠던 영상군. 멘토링 소식을 모교에 알렸다. 후배들은 조금이나마 빨리 쉽고 재미있는 공부법을 깨달아 수학 공부에 흥미를 붙였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우리 학교의 졸업생 중에 한 명이 공부의 왕도라는 그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하기로 했어. 혹시 생각 있는 사람들은? 늘푸른 고등학교 이과반 재학생 중 지원자를 모집. 이 중 멘토링이 필요하다 판단된 학생들을 담임 선생님들께서 1차적으로 선별해 주셨는데 며칠 후 영상군이 모교를 찾았다. 추천받은 지원자들 중에서 자신의 멘티를 직접 선발하기 위해서다. 과연 어떤 후배들이 모여 있을까 내심 기대를 해보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몇 학년 있으시고? 2학년? 그럼 다 이과인 거지? 네. 의지를 갖고 공부하려는 후배들이 기특할 만하다. 내가 마음 같아서는 다 봐주고 싶은데 너네 한 명을 어쨌든 뽑을 건데 너네 지금 기백 내가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 한번 볼 거니까 부담 없이 하면 될 것 같아. 영상군이 준비한 것은 무엇일까? 기하와 벡터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문제. 이 문제를 공간좌표로 그려보라는 주문을 하는데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조건들을 인지해야만 가능한 공간좌표 그리기. 다들 열심히 그려보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다양한 좌표를 그려낸 학생들. 과연 어떤 학생이 영상군의 멘티로 선발됐을까? 잠시 후 영상군과 멘티가 만났다. 영상군이 선택한 멘티는 2학년 김회준군.
문제풀이보단 개념 공부에 치중, 문제를 풀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다. 멘티로 뽑혔는데 어때 지금 기분? 약간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워? 제가 뽑힐 줄 잘 몰랐고 아. 기대도 안 하고 약간 그랬거든요.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해줄 것 같아서 따라와 줄 것 같아서 그래서 뽑았어. 감사합니다. 너 평소에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나 궁금해서. 수학? 수학은 매일 그냥 감을 안 잃으려고 1시간 반씩 그냥 꾸준히 하고요. 혹시 오답 노트 같은 거 만들어? 근데 이번에 새로 만들기 이번에 새로? 네. 그래서 한번 꺼내볼래? 하루에 90분 꾸준히 공부해왔다는 멘티. 회준 군의 공부 흔적 속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또 색깔로도 표현하고 잘했네. 또 필요한 개념들도 잘 적어놨네. 이거는 뭐야 혹시? 이게 딱 가리면 풀이가 안 보여요. 풀이 빨간색. 빨간색. 일부러 빨간색을 했구나. 오, 진짜 신기하네. 오. 여기 딱 문제만 딱 보고 다시 풀 수 있게. 근데 안 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이렇게 효율적으로 다 해놓고. 그래도 너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있네. 독특한 방법으로 복습까지 염두에 두고 개념 정리를 했는데 이런 건 보통 몇 번 정도 평소에 이러고 넘어가고 잘 안 보니 혹시? 원래는 한 번 더 풀라 했어요. 이거를. 근데 마음을 보통 딱, 그렇더라고. 마음을 딱 그렇게 딱 먹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복습도 할 겸 다시 풀려고 했는데 문제도 많고 해서. 한번 풀어봤다는 생각에 다시 안 풀 그게 좀 그렇잖아. 다시 풀 생각이 맞아요. 잘 안 되잖아. 맞아요. 다 알 것 같고 막. 근데 중요한 거는 정리를 해놔도 나중에 딱 봤을 때 뭔지 기억이 날 만큼 평소에 또 복습을 많이 해놔야 돼. 일단 내가 했던 거를 오늘 좀 보여주려고 내가 가져왔거든. 개념 노트를 따로 만들기보단 문제를 풀이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개념을 습득했던 영상군. 풀이 후에도 꾸준히 복습하며 실력을 키웠는데 정리 내용 중 눈에 띄는 해설이라는 표시. 나 같은 경우는 해설지를 활용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방식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3등급을 유지하던 시절의 영상군. 기본적인 개념을 갖췄다 생각했지만 막상 문제로 마주할 때면 쉬운 개념도 막힐 때가 있었다. 그럴 땐 바로 해설서를 보았다. 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개념과 정확한 풀이 과정을 이해하려 노력했던 것이다. 이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해설서의 풀이 과정은 문제집에 함께 적어두고 복습할 때 이용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딱 풀을 볼 때는 진짜 이러면 되네. 완벽한 느낌 나거든요. 다음에 또 복습을 할 때 보잖아요. 풀을 안 보고 딱 보잖아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해설을 볼 때는 진짜 그 해설을 어쨌든 정독을 해야 돼. 마음가짐 자체는. 근데 그 정독이 잘 안 된다 하면은 진짜 가리고 한 줄 한 줄 읽는 방법도 있어. 그 쉬운 문제였으면은 왜 어렵게 받는가. 아니면은 그 풀이에서 어쨌든 핵심이 되는 방법 같은 거 있잖아. 네네. 그런 것들을 어쨌든 그 눈에 띄게 적어 놔야 돼. 네. 해설지를 볼 때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왜 내가 이걸 생각하지 못했을까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구나. 또는 이 개념이 있었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설지에서는 접근을 하는구나.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 해설지 볼 때는 진짜 꼼꼼하게 내 해설, 내 연습장에 푸른 풀이와 반드시 비교를 해가면서 해설지를 보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내가 아까 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 아까 내가 보여줬던 것들. 네, 초색깔. 그런 식으로 또 해놓고 그런 걸 여러 번 또 복습을 해야 돼. 마찬가지로. 복습이 잘 되면은 눈에 띄게 해놨던 초록색 글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입혀지는 거지. 복습을 한다는 게 그러면 이걸 읽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넘겨보면서 눈으로 이렇게 한번 봤어. 네. 그냥 핵심적인 것들을 적어놨으니까 가지치기를 해놓은 거야 미리. 가지치기를 해놨으니까 그 줄기만 보고 네. 연상을 할 수 있는 거지. 마지막에 딱 정리할 때 시험 막 이틀 전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뭐 내신 대비를 할 때? 네네네. 뭐 그럴 때는 가리고 봐. 근데 풀이가 안 떠올라. 그러면 복습이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진짜 어려운 문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다시 풀어봐야겠지. 다시 노트에다가. 자 이제 기백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네. 기백에서 혹시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 있니? 그냥 뭔가 문제 딱 보면
상상이 안 가요. 그 문제는 딱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뽑아서 상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간 쪽, 네, 공간 쪽이 그게 좀 어려워. 막 상상이 안 가요. 기백도 보면은 앞에 기백이 앞에 2차 곡선 문제들이 많잖아. 네네네. 2차 곡선 문제들은 모든 애들이 다 잘 풀어. 연습을 많이 하면은. 근데 뒤에 공간 쪽으로 갈수록 애들이 상상을 못 해. 맞아요. 상상을 못 해가지고 공간에서 막 얘가 어떻게 뭐 있는 건지 문제를 보면은 그림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림 안 주는 것도 있어. 그런 것들이 많잖아. 그러면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걸 잘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어떤 능력 막. 어릴 때 막 도형 같은 거 많이 그랬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일종의 그런 게 맞아. 네, 그런 거. 그거를 이제 좀 말해가지고 표현해서 보면은 공간지각 능력이라는 거지.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 내가 또 가져왔거든? 너가 멘트 신청할 때 맞아요. 내가 풀렸던 문제였어. 기억나지? 네. 근데 보면은 그 지원자들 중에 되게 돋보였어. 그 엄청 뭐가 안 돼 있잖아. 표현이 안 돼 있잖아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진짜 얘는 좀 내가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싶더라고. 근데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근데 시간의 차이야. 누구는 좀 빨리 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또 누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도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어쨌든 부딪혀보면 돼. 네. 부딪혀보면서 잘 되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돼. 진짜 잘하고 싶다. 이 문제 기백 공간 쪽 진짜 정복하고 싶다 하면은 의지만 갖고 그냥 밀어붙이면 돼. 그 공간 지각 능력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제가 그게 잘 없고 그걸 어떻게 막 키워야 돼요? 어떻게? 그지. 막 그게 막막할 거야. 어떻게 키워야 되지? 네. 쉽지. 네. 근데 나는 되게 자연스럽게 키워왔거든 그거를. 글로만 설명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X, Y, Z축을 그린 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던 영상군. 문제 속에서 조건을 찾아 공간 좌표 안에 그림으로 표현했다.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것을 좌표에 구현하며 한결 이해하기 쉬워졌다. 기하 벡터에 나오는 그 좌표 문제들은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좋기는 해요. 3차원에서 구현되는 것들이 2차원에서 어떻게 그려지는 건지를 알아야지만 고난도 문항 풀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능이나 시험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좌표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좌표에서 뭐 입체 도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 글로 표현된 것을 식으로 어떻게 하면 잘 나타낼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하 문제, 뭐 공간 좌표 문제를 다 공간 좌표를 그려서 뭐 순서상을 나타내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인 효율성을 따질 때는 뭐 그렇게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내가 그럼 문제를 하나 줘볼게. 그거 한번 풀어볼래? 문제요? 응. 쉬운 걸로. 내가 너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진짜 쉬운 걸로 내가 34번 한번 풀어볼래? 네. 문제를 보면 가장 먼저 공식을 대입하기에 급급했던 멘티. 문제에서 조건을 찾아 좌표화하는 것이 어색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못 풀겠어? 진짜 모르겠어요. 너를 위해서 진짜 내가 쉬운 걸로 일부러 준비를 했는데 아니, 어렵다 해줘요. 이럴 수가 있니? 아니 안 어려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네네. 좌표 공간의 표현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쉽게 풀리는 문제거든. 좌표 공간의 평면을 그리면 구하려는 예각의 개형을 얻을 수 있다. 그 개형에 성분 내적이라는 기본 공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풀면 손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일단